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사장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피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판을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보수파 정치권에 들어와서 내가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라고 꿈을 갖는 건 좋다 이거예요. 투쟁해야지 투쟁. 내가 원칙적으로 찬성을 해요. 그런데 거저 먹을 생각은 하지 말아요. 절대 안 되지. 지금 문재인이가 평양에 가가지고 완전 NLL 포기하고 그야말로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어떤 군사적 준비도 못하고 훈련도 못하게 만들고 대한민국 군대를 거세시키고 이렇게 만든 상황에 대해서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말을 해야 될까 말을 아니 그런 용기도 없이 말이지 그냥 무슨 뭐 그야말로 친박 찌꺼기들 모아다가 무슨 뭐 요번 출판 기념회 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이건 내가 볼 때 제2의 안철수예요. 간 보는 거야 간. 아니 근데 흥분해 좀 이러세요. 아니 자기가 무슨 언론이냐 저술가야 뭐야 갑자기 왜 출판 기념회를 해. 자기가 무슨 윤창중이냐. 아니 그리고 가만히 있어봐. 주제도 무슨 청소년 아니 무슨 황교안 씨가 무슨 청소년 전문가야 뭐야 자기가 무슨 청소년 성문제 담당자야 뭐야 대체. 그런 속보인지 하지 말자죠. 자기가 대통령에 대한 뜻이 있다면 문재인을 정면 공격하라 이거. 옳은 말씀인데. 김정은이가 강한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고 분명히 말하라 이게. 조원진 대표처럼 말하라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좀 가만히. 게스트를 좀 살려야지. 지금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똑같은 맥락이 뭡니까? 이 야당은 압박을 받고 탄압을 받고 하루아침에 죽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목매면 안 된다. 똑같은 얘기가 뭡니까? 한 사람만 매달리고 가다 보면 다 죽는다. 자, 그러면은 이게 야당이에요. 여당이 아닙니다. 이제 투쟁의 장으로 들어와야 된다. 투쟁의 장으로. 투쟁의 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투쟁의 장 안 들어온 사람들 봤잖아요. 아까 얘기 잘 하셨잖아. 안철수, 유승민, 김무성. 그 사람 야당할 때 투쟁하다가 앞에 서면 다 도망가요. 유승민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안철수 보셨어요? 안철수 투쟁하는 거 봤다. 뭘 봤습니까? 광화문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켜야 된다고 끝까지 부르짖던 게 안철수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보수의 계열에 들어간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아무튼 대한애국당이 이까지 투쟁을 하고 1년 2개월 동안을 또 준비기간까지 하면 1년 4개월간을 투쟁의 전선에서 선 거고 대한민국 역사상 정당 역사상 한 번도 없는 정당이 만들어졌고 또 여기에 대한 당원들이 급속도로 여론이 바뀌면서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우리 대한애국당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국 우파의 지도자들한테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마라. 언젠간 다 같이 할 사람이다. 제가 전제로 하는 것은 투쟁의 대열에 들어와야 되지. 투쟁의 대열이 안 들어오고 그냥 반모씨같이 안모씨같이 그냥 유모씨같이 앉아있다가 떨어지면 그냥 꽃감 떨어진 거 묵으면서 하다 보니까 죽잖아요. 지금부터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총선 때까지 17개월 남아있어요.
그 다음 17개월 총선 때 모든 거 다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의 능력, 그 사람들의 지도력, 그 사람들의 청렴성, 그 사람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비전, 이런 것을 갖추고 있는 지도자가 이제는 나와야 된다. 문재인 아니라 누가 나와도 1시간 만에 제압을 하고 우파의 정말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1년 동안 17개월 남았다 그랬죠. 17개월 동안 트레이닝 시켜야 된다. 우파 우리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야당의 지도자들 중에 제가 쭉 거론한 사람들을 트레이닝 시켜서 강한 야당의 지도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싸워야죠. 싸우다가 대통령 단일 후보 해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 과정이 이게 정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에서 대한애국당은 결코 걸림돌이 아니라 이 모든 정치의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앞장서면서도 희생을 할 거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덧붙인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왜 탄핵을 당했고 이런 시련에 지금 처해 있는가를 저는 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박근혜 정권이 탄생하는 데 정말 지금 모든 걸 던져서 제가 참 언론인으로서 싸웠던 것도 사실이지만 제가 그야말로 첫 번째 제가 대변인을 하면서 제 입으로 박근혜 정권의 그 인사를 99.9%를 제가 발표를 했잖아요. 그 명단을 받을 때마다 정말 손이 떨려가지고 제가 참 그야말로 분노를 했는데 한결같이 대한민국에서 학력 좋고 경력 좋고 좋은 집안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처갓집 결혼 잘했거나 그래서 돈이 많거나 누구로부터도 평생 욕안 얻어먹고 김정은이가 넘어와도 거기서 한 자리 할 수 있는 사람, 네?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을 모아놓고서 어떻게 정권을 유지한다는 말이냐. 제가 참 한두 번 동탄한 게 아닙니다. 솔직한 말씀이 이것을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무슨 뭐 자유한국당 뭐 비례대표 의원이라 해서 TV에 나오는데 참 보면은 저같이 평생 참 정치만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뭐하다 온 사람인가 모르겠어. 뭐하다 온 사람인가. 그런 사람들을 또다시 그런 사람들을 채우면 안 된다. 우리가 탄핵을 당하고서도 반성하지 못하면 안 된다. 난 그런 의미에서 대한애국당은 나름대로 정말 풍찬노숙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는 그게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박수를 치지 마시고 박수 자꾸 치는 흐름이 끊기니까 어떻게 되느냐. 황교안, 여러분들이 황교안 이유가 뭡니까? 그 양반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성대 법대 나오고 고시해가지고 평생 검사하고 뭐 법무부 장관하고 국무총리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황교안 했으면 어떡하냐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이죠, 제가 정치부장 하고서 이회창 총리, 그야말로 이회창 대통령 후보를 제가 모시는 사람입니다. 네? 지금의 황교안보다 경력이나 학력이나 모든 면에서 이회창 씨는, 내가 볼 때 이회창 후보는 황교안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는 네? 황교안, 이회창 씨뿐만 아닙니다. 이회창, 이한동, 저 이수성, 국무총리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되느냐? 투사가 아닌 거예요. 응? 이 아사리판에서 대한민국 정치는 뭐냐? 한마디로 뭐냐면 도살장이에요. 도살장. 이 도살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도살꾼이야. 도살꾼.
조원진이밖에 없네 그러면. 좋은지. 에? 최소한 말이지 아스팔트 연설 50번을 해야 돼. 에? 정말 그런 엘리트 의식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게. 응? 그런 엘리트 막말로 이 좌파에서는 고등학교 나온 노무현이가 대통령이 되잖아요. 어? 저기 이 부산에서 무슨 뭐 구석방에서 뭐 변호사 하던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잖아요. 그런 기준을 보면 보수파의 인재가 왜 없습니까? 차고 넘치는 거예요. 어? 그런데 보수파는 맨 뭐 자격에 국무총리 해야 되고 무슨 국회의원을 해야 되고 국회의원 안 하면 어떻습니까? 어? 여기 국회의원 계시지만 아니 윤창중이 국회의원 할 것 같았으면요 정말 지금 한 뭐 10선 하고 있을지 몰라요. 어? 그거 정말 하기 싫어서 안 한 거야 정말로. 어? 죄송합니다. 13, 14, 아니 17, 18. 내가 국회 11대부터 출입한 사람이 11대부터 내가 11대에 국회의원 8선을 했겠다. 정치부 기자를 하니까 대번 출마라고 하더라고요. 대번 출마라. 그런데 그런 걸 깨야 한다 이거예요. 국회의원 많이 한 걸 따지면 지금 서청원이가 또 대통령에 다음에 서청원이를 시켜야 서청원이를. 제가 그런 걸 과감하게 깨고 한마디만 다 한마디. 내가 오늘 말이 기네. 한마디가 뭐냐면 고등학교 나와도 좋고 중학교 나와도 좋고 정말 보수 우파 이념에 충실한 사람,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청와대에서 총마다 듣고 나오겠다 결심하는 사람. 이명박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막 아침 이슬 부른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 또 뽑아놓으면 우리 탄핵당해서 또 이렇게 되는 거야. 또 토크쇼 또 해야 돼 우리가. 그리고 진짜 한마디만 할게. 제발 군대 좀 갔다 온 사람 나와요. 에? 정말 쪽팔려 정말. 에? 사실은 군대 제가 여기에 부산에 장산 유격대 출신이에요. 또 저기 장산에 보면은 해운대 또 장산에 정치인들 보면은 대단해 치고 나오는 거야. 유격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유격대. 제가 유격대하고 그 밑에 반송 교육대가 한 부대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를 했는데 저는 그 병장 달고 또 하도 저 위에 2달 빠른 고참이 12명이에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알아요. 병장 달고 마대를 지고 청소를 했다니까. 그때 무슨 제도가 생겼느냐? 단풍하사 1기가 생겼어요. 병장 출신들이 하사를 가서 나머지 남아있는 기간만 근무를 하는 단풍하사 1기가 생겨서 제가 제일 먼저 손들었잖아요. 야, 제대할 동안, 제대 2개월 동안 하사 안 달고 나오면은 마대자루 들고 내부만 청소하는 그 비참한 군대 생활이기 때문에 제가 자랑스럽게 육군 하사로 단풍하사 1기. 박수. 그래서 박수. 우리나라에서 이병부터 병장까지 달고 하사를 달았으니까 좀 특이하죠. 5계급을 단 사람인데 제가 사실은 우리 대한애국당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까 뭐 여러 가지 학벌 뭐 얘기하셨지만은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사실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지금 민재대학교 법대 교수세요. 우리 부산시당 위원장이면서 지금 최고위원 한상수 위원장이시고 그 왼쪽에 젊은 친구가 얼굴 잘생긴 친구 보이죠? IT 잠깐 일어나 보세요. IT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있다가 청년 최고위원 선출을 해서 1등 했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좀 탁해지네. 그 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기무사령관 했던 분이 있고 또 정책의장님은 대기업 사장을 하셨는데 그분 또 서울대 나오고 그 다음 이규택 대표도 서울대 나왔어요. 우리 최고위원 중에서 한 반이 그런 출신인데
저분들을 좀 평가해 주는 건 뭐냐. 아까 얘기했던 성대 법대 나와가지고 삼성전자 인사법률총괄팀장 하다 작년에 상무 그만두고 우리 당에 입당한 사람도 있어요. 네. 그 다 최고위원들인데, 그러면은 그분들하고 좀 다른 면이, 아까 말씀하신 다른 면이 뭐냐. 저분들은 대한애국당에 아스팔트로 들어온 거예요. 현직 교수시잖아요. 법대, 그것도 현직 법대 교수라고, 서울법대 나 아스팔트로 들어온 분들이에요. 자기들이 대기업의 사장 하다가도 아스팔트로 들어온 거예요. 삼성전자 간단찮아요. 삼성전자에 성대법대 나와 삼성전자에 인사법률총괄팀장 했던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도 지금 아스팔트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많은 인재들이 있다. 그 인재들을 이번에 정치판에 판가리를 한번 하자. 그렇죠, 그렇죠. 이 망했는 보수, 제가 말씀드린 박근혜 대통령 죄 없이 탄핵되는 순간 네. 보수는 망했다. 그러면은 새로운 우파, 이제 보수 쓰지 말고 새로운 우파의 큰 물줄기를 한번 트고, 그 물줄기 트는데 제가 일조에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었으면은 저는 영광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분명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참 우리 모두가 참 참을 수 없는 시련이었지만, 그 탄핵이 우리에게 준 큰 선물이 있다면, 은총이 있다면은 이런 정말 행동하는 보수 세력이, 행동하는 우익 세력이 한반도에 출현한 겁니다. 참 이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좌파의 민주노총이 있다면 우파에 지금 태극기 세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우파는 지금 우리 조 대표님 말씀대로 정말 능력과 실력과 경륜과 학식 면에서 민주노총과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건국과 산업화, 그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지금 태극기 세력으로 변신한 거예요. 엄청난 변신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지만, 이게 또 새로운, 그러니까 정치는 끝까지 봐야 됩니다. 정치인의 운명이라는 것은, 그렇죠.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정말 마지막 관뚜껑을 닫을 때, 그때도 사실은 잘 모를 수가 있더라고요. 네. 따라서 그 정치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이제 가지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이슈를 이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정권을 찾아와야 된다. 네. 지금 조 대표님 그쪽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럼 어떻게 정권을 찾아오느냐? 제 이야기, 제가 제 보관을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는데 자유한국당에 대해 해주기를 바란다는 건 그야말로 그것은 연목구호예요.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좀 들고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대한민국 언론한테 갑자기 우리에 관한 기사를 잘 써달라고 해봤자 써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제가 언론계에 있어봐 알아요. 한마디로 이게 정권이 이렇게 된 것은 그건 언론의 난이고 언론의 난이에요. 어쨌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건 제가 정말 여기에 종사해 본 사람이 때문에 아는 거예요. 문재인의
지지도를 떨어뜨린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게 아무리 조작을 해도 50%, 40%, 30%밖에 안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태극기 집회를 계속 해야 됩니다. 지긋지긋하게. 만약에 지금 문재인이 이렇게 폭주를 하는데 태극기 세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미 끝났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왜 안 끝나느냐? 김정은이가 말하잖아요. 태극기 부대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가 눈치를 보는 세력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금 우리가 언론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구애받지 않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가 중심이 되면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네. 그런데 그 지지도를 떨어뜨리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만 뜨면 카톡 하는 거, 눈만 뜨면 페이스북 하는 거, 눈만 뜨면 윤창중 가담사장 TV 보는 거.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유일보도 좀 뭐라 그래요? 네, 굉장히. 정말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죠. 김제동이가 뉴스 사회를 맡는 MC를 맡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이것을 없애는 방법은 딱 하나다. 아예 안 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애국가가 끝나고서 띠 소리 날 때가 그때가 시청률이 4%인 거예요. 4%. 띠 소리 나도. 근데 지금 그것도 안 나와. 1% 나오지. 1%. 그럼 어떠냐? 광고주가 아무리 하려도 안 돼. 광고주가 안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대포 광고로 해가지고 아무리 그냥 광고를 갖다 놔도 하루 이틀이지 안 되는 거예요. 장담합니다. 저 김제동 저 방송 한 달 안에 끝납니다. 김어준이가 SBS에서 끝났잖아요. 시청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여러분들이 또 하나 하는 방법이 있어요. 신문 구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런 운동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 목숨 걸고 싸우지를 못해요. 워낙 약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소리는 유창집하게 못하는 거예요. 자, 신문 구독을 떨어뜨리니까 어떻게 하냐? 신문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통화일보 지금 발행부서 형편없이 바닥을 떨어졌어요. 특히 조선일보는 이루 말할수록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요즘 조금씩 급잖아요. 네, 지금 조금 나오는 조금 나오고 완전 페이트 모션이죠.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절대. 네? 박근혜 무너뜨릴 때 막 그때 막 완전히 막 이를 갈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 방법이 있어요. 더 구독률을 떨어뜨려야 돼. 그러면 광고주가 떨어져 나가요. 뭐 자전거를 갖다 주던 뭐 돈을 주던 뭐 하든 간에 완전 신문을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냐? 문재인 지지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고가 떨어지면은 신문이 돌아가고 방송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문재인을 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것을 하게 되는데 저는 솔직한 말씀이 지금 SNS 시대의 환경이 이렇게 좋은데 1980년대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야말로 무슨 땡전 뉴스만 있을 때도 김영삼 이런 김대중 이런 분들이 신민당의 신당 기적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풍찬 노숙하면서 이렇게 참 노력을 한데도 불구하고 다음 총선에서 만약에 정치권이 우리 보수 우파가 진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볼 때. 난 그래서 보수 우파의 재기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고 저는 낙관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저희
대한애국당의 유튜브가 한 30개 유튜브가 붙습니다. 30개 정도가 한 보름 정도 이렇게 보면 한 100만을 찍는데 오늘 이 방송 보는 분들이 윤창중 선배하고 저하고 생각이 거의 똑같잖아요. 이 윤창중 정치학교 또 칼세 방송 팍팍팍 눌러가지고 구독하고 봐야 되잖아. 칼럼 세상 윤칼세 이거 봐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요 이게 뭐 좀 보다 보면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 그래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윤창중 정치학교를 보면서 왜 윤창중 정치학교가 이렇게 잘 되는가 오늘 와서 제가 느낀 게 우선 시원하네. 시원하고 막 성격 그대로 윤칼세 성격 그대로 시원하고 정확하게 35년의 정치부 기자로서의 그 경험이 말에서 배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우리 대한애국당 당원분들이 급속도로 우리 윤칼세 방송을 구독하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한 가지는 또 이 조 대표님이 또 챙겨주시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은 또 이런 맛이 있어요, 보면. 이 안테나가 참 촉이 대단하신데, 제가 작년 1월 16일 날, 윤창중 칼럼 이 세상이라는 제가 이제 이 블로그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대단한 반응이었습니다. 블로그인데도 하루에 뭐 몇십만 명이 들어오고 있어요. 참 엄청난 건데 그러다가 이 유튜브 윤칼세 TV를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근데 하여튼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이 참 많은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시는데 문제는 이 아니라 제가 지금 혼자 합니다. 순전히 혼자. 그러니까 대단해. 네. 제가 있고 제 매니저가 지금 저희 집사람이에요. 네? 왜 집사람을 데리고 다닙니까? 이 양반이 수학 선생만 35년 한 사람. 그러니까 정치판하고는 모든 국민을 사랑해야 되고 모든 국민과 척을 지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윤창중은 뭡니까? 모든 국민과 적을 질 수 있는 사람은 늘 그냥 싸우는 거고. 근데 제가 집사람을 이제 완전 제 매니저입니다. 매니저로. 어디 계신데? 예. 어디 지금 먹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제가 여자라면 참 징글징글만 살아요. 아니 진 사람 아니야, 진 사람. 정말 팔자도 말해. 에? 나쁜 놈들 정말 천벌을 맞아야 돼, 천벌을. 그리고 제 집사람하고 다니고 지금 저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뭐 책 좀 구매해 주시라 하는 게 제 처제입니다, 처제. 네? 가족 경영이네. 한 명은 지금 뉴질랜드 교포인데 왔어요. 그런데 지금 왜 그러냐, 왜 혼자 하느냐면 이거 대한민국에서 혼자 하면서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건 제가 최고입니다, 지금. 다른 데는 전부 기업이에요, 기업. 진짜로 경영의 방송 한번 해드려야 됩니다. 예. 제가 다른 데는 잠깐만. 네. 이 양 PR 조금 더 하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칼럼 쓴 것을 책으로 묶고 이걸 출판을 해서 이제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구매를 해주시면 그걸 지금 집사람이 이걸 받아요, 접수를.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방송 칼럼 제작을 끝내고 제 집에는 출판사가 찾아져 있습니다. 그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 대표가 제 집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쫙 스티커를 이제 CJ 택배를 찍어놔요. 그럼 제가 일일이 서명을 합니다. 그럼 이게 새벽 1시고 2시에. 네? CJ 택배를 올리지 마세요. 그런데 그게 솔직한 얘기가 책 한 권 팔면 5,000원, 4,000원, 3,000원 남아요. 그런데 그걸 왜 하느냐?
이 윤칼세 TV를 유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이거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윤이 나오면 그 돈을 갖고 또 다음 책을 만들어요. 그게 지금 5권이 나왔습니다. 제가 대단합니다. 3년간의 집거 끝에 지금 2년이 됐는데 2년 4개월 됐는데 2년 4개월 만에 5권의 책이 나왔어요. 원고 25,000매. 네? 근데 이번 책은 뭐냐? 1000페이지예요. 1000페이지. 왜 1000페이지에 있냐? 그러니까 8개월 동안 작년 12월부터 쓴 게 8개월 동안 쓴 건데 왜 1000페이지가 됐느냐? 이 책을 만들 수 있는 제작비를 구하지 못했어요. 출판비를. 그래서 기다리다 보니까 책이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진 거야. 백과사전이 됐어요. 그 백과사전을 만들어 지금 내놨어요. 여러분들 많이 사주기 바랍니다. 정말 30년 만에 이렇게 뵀는데 대단하시네. 그리고 우리 대한애국당도 일조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죠? 1월 6일 날 우리 서울역 집회에서 그 자리에서 책을 사는 건 아니네 보니까 이렇게 딱 등록만 하면 1월 6일 날? 내년 1월 아니요 10월 6일 날 등록만 하면은 이제 책을 보내주니까 그렇죠. 여기에 책을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왜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네. 그 10월 6일 오늘 보니까 우리 사무처 분들도 와 계신데 좀 부스 하나를 해서 한번 밀 때 확 밀어보지 뭐.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윤장준 선배 말씀대로 저렇게 언론 방송 장악했는데 40%대까지 끌고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문재인을. 그렇지. 이제 불이 난 거예요. 그럼요. 추석 연휴에 이 기조로 그냥 추석 연휴를 쉬면은 30% 한 10% 떨어집니다. 그 3자를 그리는 순간에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불이 나게 SOS를 친 거죠. 김정은한테. 그래가 평양을 갔잖아요. 이제 다 써먹었어요. 문재인이 설 수 있는 건 다 써먹었습니다. 이제 또 평양 가가지고 카프레이드 할 수도 없잖아요. 이제 다 써먹었다. 그러면은 올해 안에 20%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다음 총선에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봐야 돼요. 올해 안에 20% 떨어지고 왜 올해 안에 이제 미국하고 싸울 일만 남아 있고 국내 경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제 시그널을 벌써 국내 경기는 투자 안 하고 소비 안 하고 일자리 창출 안 하고 기업들 금고 다 잠그고 그냥 있는 거예요. 부동산 안 합니다. 그럼 경기 끝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올 연말 정도 되면은 이제 폭발합니다. 그럼 20% 또 떨어져요. 다음 총선 때는 몇 프로 가겠습니까? 30% 초반 내지는 20% 말해서 30% 초반 간단 말이에요. 이 좋은 기회가 어디서 예측이 되잖아요. 이제 내놓을 게 없어. 안 보셔 끝났어요. 김정은이 와도 안 돼. 그러면은 국민들이 뭐하냐? 야, 그러면은 뭐 여적죄 누가 걸었잖아요. 우리 저 법대 교수, 우리 한상수 교수 가대 이거는 분명한 내란 외환에 되는 여적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다. 그 대신에 이제는 우리 우파들이 좀 뭉치자. 그러고 우파들끼리 싸울 일이 없어요. 이제는 SNS 하면은 일배, 정배 들어가가지고 좌파들하고 한판 승부를 벌여야 됩니다. 네이버 들어가고 다음 들어가가지고 좌파들하고 완전 한판 승부를 벌여야 됩니다. 좌파들요 몇 명도 안 돼요. 몇 명도 안 돼.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저거가 노는 것 같죠. 이제는 이 좌파들하고의 SNS 전쟁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결국은 다음 총선 전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우리 윤 선배 말씀대로 정권을 우파가 돼가지고 오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 그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 보복 정도가 아니고 인신감금한 거 아닙니까? 인민재판을 한 거잖아요. 내용 한번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도 구출한다. 그래서 우리가 비바람 맞고 눈
맞고 영하 25도 30도에서도 버틴 대한애국당이 저는 당대표로서 죄송하기도 하지만은 이제 우리 윤 선배 말씀대로 큰 정치를 큰 우파의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가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를 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데, 제가 이제 윤칼세 TV를 하면서 제가 이 기성 언론에 있을 때와 또 다른 경험을 하는 게 뭐냐면, 민심을, 그야말로 밑바닥 민심을 매일매일 제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태극기 집회, 태극기 세력이 건재하고, 또 대한애국당이 지금 이렇게 한 달에 5,000명씩 당원이 늘어나고,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대한문 연설에 나갔는데 거기 한 분이 그 얘기를 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랬는데 그건 사실인데, 전반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문제에 대한 열기가 식었어요. 식었다. 근데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막연하게 왜 식었냐라고 비판할 수도 없는 거죠. 왜 식었느냐.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으니까, 사실 1년 6개월이라는 게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은 역시 망각의 동물이고, 또 매일매일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관심사에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자,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출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한번 제가 화두를 던지고 싶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문재인의 지지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저는 봅니다. 네, 더 극악스럽게 우리가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국민들부터 설득해야 됩니다. 단 한 명이라도 이 잘못된 게 아니냐.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 정통성의 뿌리는 어디 있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저렇게 이 올감에 씌워서 정치적 시련을 갖게 한 거, 거기서 출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른바 적폐청산에서. 근데 그것을 지금 유지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자신들의 지지도가 나온다 이거예요. 계속. 뭐 여론 조작이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예컨대 지금 문재인의 지지도라는 것이 이번에 뭐 올랐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금방 떨어질 겁니다. 결국은 이제 마의 40% 된대. 40%대만 되면은 문재인은 식물 대통령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40% 속에는 호남의 절대적인 지지가 들어있거든요. 그럼 호남을 빼면은 20%대 30%대 안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호남 대통령으로 국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계속 감옥에 가둬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려울 겁니다. 그런 것을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환경 조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도록. 그리고 뭐냐면 또 한 가지는 뭐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왜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지 답답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박 대통령에 대한 관심을 식게 하는 요인의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건 틀림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조 대표님은 박
대통령과 더 많은 시간 일하셔 봤지만 저도 그 정권 교체기에 그 정말 최고의 긴장 속에서 저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하고 1대1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대로 사라질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건 제가 볼 때 제가 무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뭐 막연한 기대를 갖도록 하게 하기 위한 건 아닙니다. 저도 박근혜 대통령과 비슷한 그야말로 난도질을 당했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그런 시련을 겪어본 사람이 알아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문재인을 겨냥한 그 공격의 타이밍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그야말로 심사숙고하고 있을 거예요. 언제가 때인가? 그 때가 언제인가? 난 그래서 삼성동 사저에 돌아오셨을 때의 그 마지막 한 그 귀절이 있잖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게 마치 무슨 너 말이야 무슨 박근혜 대통령 대변인 아들이 네가 무슨 박근혜 신도야 뭐다 천만의 말씀. 대한민국 보수 우파 이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는 키플레이어가 누구냐? 그야말로 최고의 키플레이어는 누구냐? 그건 우리가 아무리 박근혜를 어떤 비판하고 외부 세력에 씹고 어떤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보수파 정치에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건강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신데 오늘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 아프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윤창중 선배가 침묵이 언제 끝날 거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겁니다. 오랜 시간. 또 하나는 제가 일주일에 A4 용지 한 3장씩을 편지를 매주 씁니다. 제가 사심이 들어갈까봐 글자가 좀 틀려도 그냥 써요. 3장을 쓰는데 이번 주에는 윤창중 정치학교도 제가 쓰겠죠. 그래서 바깥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생각보다 많이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루에 100통 정도의 편지가 옵니다. 하루에. 거의 다 읽으십니다. 거의 다 읽으십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침묵이 그래 오래 가지 않을 거다 하는 것은 그분이 결정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제가 그런 얘기를 좀 쓰죠. 왜냐면은 나라가 다 망하고 안보가 다 무너져 버렸는데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 찬탈을 당한 분이에요. 대한민국이 진실이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으면은 권력 찬탈 당한 분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분이 우리 윤창중 선배 잘 아시지만 그분요 돈 한 푼 박근혜 대통령 앞에 가서 뇌물 돈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분한테 만약에 그런 얘기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만큼은 여러분들이 100% 믿어도 된다. 100% 왜? 대통령 앞에 그런 얘기 절대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이 건강, 이 강건하심, 또 그분이 누구와 따님이세요? 박정희 대통령 각하 딸이에요. 절대로 불의에 굴종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또 끝까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실 거다. 우리가 멀지 않은 그날 저는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보수 우파의 중심 인물로 앞장서 주시리라고 믿고 우리는 그 믿음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마무리해야 됩니다. 좀 20분 남았으니까 좀한 7이 좀.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정치인에 대한 그 정치 행위를 분석할 때 가장 이제 제가 중시하는 대목이 뭐냐면 어떤 성격이냐, 이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걸 보면 그 정치가 보이더라고요, 대부분이. 조원진 대표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냐, 그걸 보면 정치가 이제 그대로 보인다. 의인화가 되는, 퍼스니파이가 되는 게 성격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저는 반드시 그야말로 놀라운 반격을 하고 나올 것이다라고 굳게 믿게 되는 그 제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독한 분이다. 굉장히 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오니월 서리빨이란 게 이런 거구나. 예. 그런데 그 오니월 서리빨이 이렇게 흐지부지 됐다? 흐집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을 조금 부연 설명드린다면은 그 언론이 일방적으로 자신을 향해서 이제 초토화를 시킨 건데, 그 초토화를 당해본 게 또 유창종 아닙니까? 그 심정을 알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나를 추스를 수 없는, 그야말로 죽음보다 더 심한 그 고통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 이제 자신을 이제 쌓아가는 거예요. 회복하는 건데. 그러니까 언론에서 나를 완전히 파렴치범으로, 빨리 건국이로 최악의 나쁜 놈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어느 날 집안에 목욕탕에 거울을 보고 나도 깜짝 놀랐더라고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참지 못하면 이제 높은 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똑같은 심리적 갈등을 겪었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또 18년간의 그 집거, 거기서 굳어진 단단한 그 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자신을 향해서 그 공격을 할 때 그거 당하기 어렵죠. 그런데 그것을 이분이 극복한 거예요. 지금 극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이건 내가 볼 때 노무현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메모하냐면 대표님 가셔야 한답니다. 그런데 이거 참 너무 중요한 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내가 다시 세상에 나올 때 과연 세상이 내 귀를, 자신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줄 것이냐, 이걸 생각하는 거죠. 딱 나온단 말이에요. 나왔을 때 그래? 너무 억울했구나라고 국민들이, 그것도 절대 다수가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제가 당해보니까 이 뭐 정치 바닥에 뭐 저도 문제 어떤 바닥에 발을 디딘 건데,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페인으로 만든다고 해서 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국민들은 생각이 있어요.
아까 여기 부산 진역 엘리베이터를 타고 5번 출구, 우리는 뭐 5번인가 뭐도 모르고 쑥 돌아서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맞지 얘. 윤창중 아니냐? 이 양반 유튜브도 안 보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아이고 그 머리 기르는 거 봤는데 그때는 살이 쪘네. 지금 보니까 살이 빠졌네 얘.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사람을 잡더니 이 고생을 시킨다고 그러더라고. 난 그분한테 뭐라고 설명도 안 했어요. 그게 뭐냐, 사실은 오늘 제가 윤창중 정치학교를 잘못하면 무기연기할 뻔했어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 나흘 전에 저의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3일 전에 돌아가셨으면 오늘 발인인 거예요. 그런데 참 하느님 보호하사 참 그야말로 우리 장모님이 마지막 저한테 참 큰 은혜를 주셨는데 26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어제 제가 마지막 이제 어제 뭐라 했냐면, 그러니까 어제 제가 발인을 했어요. 토요일 정치학교 때문에 내일 칼럼을 쉬겠습니다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장모님이 돌아갔다고 칼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기다리는 국민들이. 그래서 계속 이 빈소하고 제 사무실 왔다 갔다 하면서 칼럼 쓰고 올리고 빈소 가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절하고 이렇게 하다가 발인 때는 가야 될 게 않겠어요. 발인 때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언론이 저를 생매장시켰다면 아산 중앙병원에 있었어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거기 있는 직원이나 그 조문객들이 저를 보면서 돌을 던져야겠죠. 안 그래? 99.9%가 여기가 웬일이십니까? 이 고생하십니까?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저희 장인께서 그 6.25 참전용사예요. 그래서 여기 경북 영천 거기 호국원에서 계세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합장을 우리 아버님도 거기 계신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6.25 참전 용사라서. 그래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 제가 이제 아이고 잘 됐다 여기서 칼럼 하나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문재인을 또 조진을 칼럼 하나 올렸어요. 그때 이거 댓글에 조원진 대표님 부친께서도 영천에 계신다 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6.25 참전 용사셔서 아이고야. 영천 호국원도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모셔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일하신 분들 아니 여기 웬일이시냐 다 그냥 거기서 찬성하고 어떤 분은 그런 거야. 부활을 읽고 있대. 부활. 근데 내가 아니 어떤 부활 그랬더니 아니 저 쓰신 책 말하는 부활을 읽으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선물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언론이 크게 씹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그거 살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아예 한 줄도 안 쓰고 예컨대 계속 감옥에만 넣어두면 그것도 사람 미칠 노릇이에요. 이것도. 너무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시고 이게 결국은 뭐 권력은 그야말로 권불 10년도 아니에요. 요새 권불 1년에 1년 5년 단임제에서는 이제 문재인도 퇴장하고 있어요. 전직 대통령으로 이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연적인 생명만 유지하시면 박근혜 대통령의 부활은 제가 볼 때 시간 문제다. 사필 규정이다. 그래서 제가 책 제목도 부활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주세요. 농담입니다. 농담.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비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스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